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지방선거 때 평택시장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그 후보를 좀 바꾸고 경선이나 이런 데서 유리하게 좀 여론조사가 됐던 사람을 빼고 좀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 돼가지고 결국은 민주당이 신승을 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얼굴이 좀 아는 눈빛인 것 같기도 하고. 알죠. 알고 계시군요. 예. 그 이제 당시에 그 평택시장 공천 과정에서 공재강 씨라고 네. 그분이 시장 예, 했던. 전직 그 시장이어서 인지도도 높고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압도적으로 1등을 예. 하고 있던 후보였는데 이 후보가 제껴지고 사실 뭐 어찌 보면 듣보잡 비슷한 예.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분이 그러니까 최호 씨라고 최호. 예, 예. 그분이 이제 공천을 받는 거였는데 네.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는 부분들이 그때도 좀 뭐지 이런 게 아, 좀 그때도 있었군요. 예, 있었죠. 왜냐하면 예. 당연히 경쟁력이 가장 있는 후보가 공천을 받고 또는 뭐 예를 들면 경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순리잖아요. 순리. 그렇죠. 근데 예. 그런 게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 누구냐, 뭐 이런 의혹들이 좀 있었죠. 네. 실제로. 예. 자, 뭐 네. 지금 오늘 보도상으로는 또 김건희 여사가 개입돼 그렇죠.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보도 내용의 예. 출처는 이준석 대표로 그렇죠. 보이는데요. 예, 그런 것 이준석 같습니다. 대표를 취재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실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 지금까지 포항시장, 강서구청장, 네. 이제는 평택시장까지 그리고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그냥 막아서지 않았느냐. 어차피 좀 질 게임이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그래 보이진 않다라는 게 오늘 보도 내용인 네. 거고요. 여기에 핵심은 세 글자입니다.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모든 판을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고 누구를 단수 공천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 지표들, 여론조사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른바 김건희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실체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건 수사를 안 할 도리가 이제는 없어져 버렸다. 그렇죠. 이 국면이 완전히 이 정부도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준석 대표로 누구로 제3자로 이렇게 시선 분산해봤자 안 될 거예요. 같이 수사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좀 더 있습니까? 계속 나오니까 지자체. 그게 이제 그 3월 9일 날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예. 6월 1일 날 그 몇 달 상간에 예,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시절이 가장 힘이 제일 세다면서요. 막강한 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시기상의 문제, 그다음에 그 대선 막 이기고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잘 밀어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그 후보자들이 그 당시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이겼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뭐 이런 여러 지점들 때문에 실제로 많은 보이지 않는 그 영향력들이 행사되지 않았을까. 아 근데 제가 예. 보면 그 당연히 힘이 세겠죠. 그렇지만 대놓고 해달라고 안 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천장 가져가서 보면 미소 지으면 딱 하고 인상 쓰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좀 드러나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드러난 거잖아요. 뭐 목소리가 완전 있으면.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육성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해줘라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겠잖아요.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수사했던 거예요. 박근혜 그러니까요. 전 대통령 뭐 여론조사 돌리고 공천 뭐 이른바 친박계 하려고 그랬다가 검찰 구형 3년 받았습니다. 네. 그걸로만 2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퉁치고 넘어간다?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다. 아니 이건 수사 이재명 대상입니다. 대표도 뭐 이번에 선거 때 뭐 이재명 대표 사람들 많이 뽑았던데 증거를 갖고 오면 책임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뭐 지금 말만 그런 거지. 아, 저 사람 이재명 대표 사람이니까 이재명 대표의 텔레파시 작동해서 그걸로 처벌 못 하는 거잖아요. 예컨대 이 사람 시켜줘라. 무리하게라도.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의 직접 육성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건 문제죠. 그다음 텔레그램 메시지 네. 나오고, 뭐 이런 저런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네. 다
수사할 수밖에 없고 네. 만약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이건 당연히 특검하고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국민적 관심사고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방금 얘기했듯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당무 개입건으로 본인이 한 겁니다. 예. 징역 2년 받았잖아요. 박근혜 구형을 대통령이. 8년 했습니다. 아, 예. 8년 했습니다. 구형을 8년 했는데 2년 2년 떨어졌죠. 예. 이렇게 받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다 국민들에게 목소리가 나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예? 이걸 어떻게 뭉개고 없던 일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를 하고요. 자, 검찰 경기도지사 시절 때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1억 600여만 원 유용했다라고 또 재판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자, 현 정부 들어서 6번째 네. 기소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게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고 기소했는지 좀 의문이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 보도자를 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행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한 곳이 10곳 미만이야. 네. 그리고 그걸 약간 제목처럼 해놓고 밑에 내용 중에 식당을 100여 곳 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네. 그거는 100곳 이상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10곳 미만이야. 집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먹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대비되는 광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정적 제거 성격이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네. 식의 수사 한 적 있습니까? 솔직히 지자체장에 대해서. 뭐 샌드위치다 초밥이다 조롱하고 희롱했는데 이런 수사 한 적 없기 때문에 더 그런 대상이 됐던 거죠. 네. 그럼 김건희 여사 이야기 해볼까요? 도이치모터스 23억 이득 받습니다. 압수수색 했다라고 거짓말했죠. 브리핑할 때 4시간 넘게 하면서. 다음날 국감장에서 아니라는 사실 드러났습니다. 단 한 번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네. 100곳과 한 곳도 하지 않은 0곳. 이걸 국민들이 뭐라고 판단하실까요? 물론 죄가 있으면 단죄를 받아야죠. 그런데 이게 공평한 수사라고 할 수 과연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검찰의 이런 결론이 더 국민들을 역풍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대로 민주당은 좀 억지 기소 아니냐 하고 국민의힘은 이게 도덕적 법적으로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 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은 이제 총 5개 재판 받아야 되는 상황. 월화수목금 받아야 돼요. 많이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로, 네. 사법은 사법으로.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라고 생각하고요. 네. 정적 제거는 정치에서의 정적 제거는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통령 선거에서 같이 붙었던 이 정치적인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네. 완전히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만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고 진영제 진영 대결로 완전히 나라를 반쪽으로 쪼개는 그러니까요. 전혀 정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개탄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됩니다. 절대 이렇게 풀어서는 풀리지가 이게 않습니다. 만약에 이 예.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 게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국민 절반은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예, 예. 그래서 정치로 풀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으로 자꾸 풀면 이걸 누가 인정할까 이쪽 맞습니다.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정치는 결국 선거로 하는 겁니다. 네. 선거에서 이기면 정적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사법적으로 엮어서 법원에 가서 판결로 네. 상대를 죽이려고 하면 그게 누가 인정을 하겠냐고요. 어쩌면 지금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야당이 압승을 한 거잖아요. 190석 이상이 된 거니까 어쩌면 국민들의 선택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아주 뭐 탈탈탈 털어서 몇 번이나 기소를 하는 게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제가 보수 논객이라고 지칭되는 정규재 씨라고 정규재 있잖아요. 논객. 그분이 예.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일단 뭐 TV 토론이든 어떤 방송이든 국감장이든 한 말들 뭐 법인카드 이슈도 계속 있었으니까요. 네. 그걸 다 담아서 선거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요. 그게 다 결과물로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쪼개고 가지를 쳐가지고 수사라는 게 온당하냐고 묻더라고요. 대단히 공감이 됐습니다. 네. 정치는 정치고 사법은 사법이죠. 이 정부 정치를 못하죠. 정치를 퇴행시키고 있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치를 못하니까 그걸 뭘로 메우고 있느냐. 본인이 그냥 평생 했던 자기한테는 전혀 칼끝이 겨눠지지 않는 그 수사, 야당과 일반 시민과 기자들과 모든 본인들의 적대적인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칼춤을 추는 거예요. 네.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거 맞습니까? 이게 지금 정치가 대한민국이 21세기에 나아갈 방향과 부합이나 합니까? 이건 0.73%로 떨어진 후보에 대해서 네. 이거는 제거하기 위한 동인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아요. 이렇게 밑바닥까지 저인망식으로 수사를 하고 털고 온 가족을 뒤지고 이거는 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당장 25일 날 또 하나의 선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위증교사 1심 선고 예정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예상하는지 두 분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중형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형 예상된다. 왜냐하면 지금 보통 일반인들이 이제 그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네. 재판부를 상당히 그 고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른바 그 판결문의 내용 중에 반성이 있냐 없냐도 되게 중요하고,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인정하냐 안 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전부 부인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선거법에서도 굉장히 중형이 지금 선고가 됐잖아요. 1심에서. 집행유예 나왔죠. 예. 그런데 이제 좀 이준교사도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그 굉장히 중형이 예상이 됩니다. 법정 구속 얘기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너무 과도한 그건 거라고 과도하다. 생각하고요. 예.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네.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제1야당의 대표의 현직인데 그렇게까지 법정 구속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그렇지만 상당히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유죄라면 보여집니다. 네. 중형 예상. 장윤희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좀뭐 법률이 또 부위원장 저는 하셨으니까요. 무죄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위증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네. 거짓으로 위증 증언하게끔. 교사죠. 예. 그러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검찰의 주장은 이걸 그 당시에 뭐 이제 검사 사칭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이재명 대표 쪽으로 몰자라고 이제 KBS PD가 이제 네. 뭐 회의를 하고 뭐 이랬다라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 시켰다는 내용 자체에 증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시켰다는 것도 부인하는데 설사 시켰다고 하더라도 증언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판결문 그 당시에 검찰은 이 사람이 위증해서 유죄될 게 무죄된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판결문을 다릅니까? 보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검사 사칭을 했다라고 허위사실 공표했다 기소됐던 건이거든요.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 받았는데 왜 안 했다고 그랬어? 이거 기소 처벌받아야 돼. 이게 검찰의 시각이었는데 그 당시에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네. 증언 내용 같은 건 판결문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이거 자기 항변을 하다가 이거 의견 표명이다. 그 당시에 딱 뭐 이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다라고 내가 자기 항변을 하는 과정 중에 나온 표명이기 때문에 의견 개진이어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런 법리 판단을 했던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런 걸 다 아울렀을 때는 이거 위증을 했어. 그리고 제가 30분 그 오디오를 다 들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된 취지, 저희가 변론 전체의 취지, 전체적인 맥락, 물론 한 바닥 딱 이렇게 드러내면 들은 대로 해주면 되겠네라고 하는데 그것도 위증 교사했다고 보이는 워딩은 아니에요. 아하. 그러면 저는 말씀하신 대로 유죄라면 양형 기준표에 이게 벌금형이 없고 또 이게 다툰다는 거는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꼬리표처럼 달리니까 이게 뭐 중하게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저는 이런 맥락,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맥락에서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요 생각합니다. 증거가 없거나 우리가 말했던 실패한 교사가 되겠죠. 그래서 실패한 교사가 위증을 나옵니다. 시켰는데 네. 안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무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고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마 집행유예 그 결과도 있었고 공직선거법 다음에 위증교사죄 이거 관련해서 비명계 움직임이 좀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동연 지사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태도인데요. 네. 저는 그 정치인들이 뭐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 좀 뻔뻔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직에 있던 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일단 그 직을 그만두고 개인이 일단 싸웁니다. 법정에서 싸워서 무죄가 돼서 돌아오거나 이렇게 해서 명예회복을 하는 절차를 갖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최강욱 전 의원인가요? 네. 그분서부터 공직을 사퇴를 하지 않아요. 사퇴를 않고 그 직을 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그 직을 이용해서 방패막이 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갖도록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당을 전체로 그 방패로 쓰는 것보다는 예. 호련히
광야에 혼자선 그 심정으로 재판에 잘 임하시고 당은 당대로 당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국민들이 현재 지금 민생과 경제가 엄청 힘들고 제1야당이 대한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당도 대표도 완전히 전부 사법 리스크에 같이 걸려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네.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그 지지율이 거의 20% 또 10% 후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대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네. 이른바 삼김 얘기가 김부겸 전 총리까지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네. 이른바 삼김 얘기를 하는데요. 비명계의 움직임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원탑 원그립에서 지금 리스크가 생기면서 과연 끝까지 갈 수 있겠냐라는 회의감, 의구심 이런 게 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옥중 출마 얘기까지 하시면서 끝까지 버티겠다라고 이제 하시겠지만 네. 당연히 그 국민적 시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내부 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좀 더 주목이 되는 겁니까? 일단 더 결집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오히려 느껴지고요. 이재명 대표는 왜냐면, 중심으로?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검찰 수사에 정당성이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네.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434억 원의 반환 문제와도 다 이제 연결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당도 어렵고 대표도 어렵고 이런 국면에서 아 내가 한번 슬슬 몸 좀 풀어볼까라고 만약에 네. 잠룡들이 움직이면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로부터 오히려 외면받을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뭐 우상호 전 의원도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고 상당히 공감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라서 민주당의 대표고 민주당의 대선 주자였고 윤석열 정부의 그 대립각을 세우고 경쟁자였기 때문에 이런 수사와 이런 판이 짜여졌다라는 인식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재명 대표를 외면하거나 소외시키거나 이런 선택은 최소한 지지자들이 하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러겠죠. 당분간 그럴 왜냐하면 것이다. 지금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바로 돌아서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지지자들이 오히려 손가락질 하겠죠.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못할 것 같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회를 방문해서 여러 당들을 좀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네. 저희 당도 오기로 했는데 취소했어요. 아, 못 왔군요. 네.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면 오해받을 수도 그렇죠.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극렬 지지자들로부터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은 오히려 결집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냐는 거죠. 예. 자, 한 가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또 윤계 입장에서는 당무 감사를 요구하고 있고 친한계에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막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예 국민의힘 분들은 방송 나와서 이건 네. 한동훈 대표 내지는 가족이 쓴 것 같다라고는 그렇지만 묻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예. 이런 문제인 건데 왜 그러냐면 네. 그 시스템을 보면요. 네. 실명 가입을 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당원 게시판이잖아요. 비당원이 쓸 수가 없잖아요. 일단 내 이름이 한동훈인지 주민번호가 뭔지 실명인지까지 핸드폰으로 받은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고 하루에 3개를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 게시물이 올라갈 때는 한땡땡 진땡땡으로 보이지만 한동훈이란 이름 3글자를 치면 다 그 사람이 쓴 게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시스템 오류 때문에 나왔다면서요. 시스템 오류 때문에 나왔다는 예. 건데 그거를 저는 왜 못 밝히는지가 의구심이에요. 지금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아 한동훈 장관이 공개 일정이 없었을 때 글이 대폭적으로 올라갔네 이런 이야기까지 네. 나오고 있어요. 본인이 쓴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뭐 정당법 위반이라 당원 명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못한다. 당원 명부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다. 당원 명부와 관련해서 지금 이런 실명 인증의 복잡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당에서는 관리하고 있잖아요. 누가 네. 썼는지 아는 겁니다. 알고 있죠. 우리 가족이 썼다 아니다. 이런 것도 사실 필요 없어요. 가족한테 물어보면 돼요. 썼냐 안 썼냐. 그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아 썼네, 썼을 수 있구나, 네. 쓰니까 말 못하는구나. 이거 왜 말 못합니까? 왜 사태를 키우는지 한동훈 장관, 한동훈 대표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향해서 공격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개 목줄로 어떻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걸 그대로 둔다? 대단히 수상한 거죠.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 성향상 법무부 장관 때도 그렇고 뭐 금방 이렇게 답변하고 해명하고 뭘 걸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좀 쭉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네. 누가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한동훈 이름으로 써 있고 네. 그다음 진 땡땡 뭐 진 누구 진 이렇게 씨가 뭐 많지도 않고 이름 네. 똑같은 이름이 맞습니다. 그렇겠습니까? 결국 처가 식구들하고 본인 가족들 엄마 이름까지 네.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아이디를 도용해서 누군가가 썼던가 그렇죠. 아니면 유행했던가. 실제 그 당사자들이 썼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밝혀야죠. 더군다나 당대표인데 당 게시판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들을 이렇게 써놨다. 비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당대표는 네. 마이크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밖에서 얘기하면 되지. 아니 국민들이 향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닌 것처럼 해서 당 게시판에다 그렇게 해서 당원들에게 여론을 몰아가는 식으로 비겁한 거죠. 만약에 했다면 말씀하세요 그냥. 그리고 뭐 이제 사실 금방 드러날 것 같은데요. 이거 뭐 그러니까요. 언제 그러니까 감출 건데요. 아니 유감 표명할 일 있으면 유감 표명하고 사과할 네. 일 있으면 사과를 하세요. 죄송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걸 왜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 또 이런 의견 내놨습니다. 가족 동원했다면 대표자가 한 명 처벌은 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홍준표 시장도 보니까 했다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이 글은 네. 했다고 전제하고 쓴 걸로 보이는데 네. 저는 이 워딩이 와닿았어요. 사술부터 먼저 배운 정치. 저는 말만 하는 정치. 정말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당원 게시판은 일부만 보니까 막 엄청 여론 형성에 이렇게 그 영향력이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랐다고 본인이 쓴 글을 인용을 하면서 거기가 마치 여론인 것처럼 심지어 어떤 특정 언론사까지 아하. 해서 거기에 이 보도가 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용도로 썼다면 이 말이 딱 맞지 않겠습니까? 사술부터 먼저 배운 정치. 정치를 해야지 사술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기가 써놓고 게시판에 보니 이런 의견이 네, 있더라. 네, 네. 자기 의견인데 이렇게 애둘러서 아주 사술이다. 홍준표 시장 이렇게 표현했는데 앞으로 이 당원 게시판 논란, 국민의힘의 논란의 어떤 당 내용에 불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건 못해도 권력 투쟁은 잘한다고요. 그래서 없는 것도 만들어낼 판인데 네, 이미 있는 건데.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친중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실제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굉장히 위태로울 겁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예. 이게 지금 그리고 처신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면서 본인이 진솔한 게 다가가야 되는데 마치 아닌 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안 했던 것처럼 하는데 국민들 눈은 너가 했잖아. 홍준표 시장도 너잖아. 니네 가족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그걸 수긍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당 대표가 당 게시판에 본인 이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밝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예? 있는 사실 이걸 가지고 여당의 권력 투쟁에 뭔가 꺼리가 된다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네. 법률적으로는 뭐 업무방해 이런 게 예. 성립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뭐 스토킹 처벌법 예. 위반으로도 고발이 들어가고 이제 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도용해서 왜냐하면 장예찬 전 최고가 공개한 걸 보면 엄청 붙어 있어요. 네.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아하. 그리고 도용해가지고 내지는 한 사람이 자기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썼다. 이게 위계입니다. 업무방해죠. 예. 왜냐면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 공당의 당원 게시판 관리 업무를 방해한 걸로 볼 겁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네. 평생 검사로 사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장해찬 최고위원이 말하는 거 보니까 인간 드루킹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간 드루킹이라는 표현이 예. 정말 저는 이 장 최고가
워딩을 잘 만드는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드루킹도 당연히 처벌받았죠. 이것도 예? 업무 방해로 처벌받은 겁니다. 막 이 매크로로 많이 올렸으니까요. 네. 이거 규모의 차이는 좀 있을지언정 유사한 거죠. 유사한 내용이고 또 장혜천 최고는 뭐 지능전 변호사 아닌가 본인은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잘못되면 본인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고발하라는 거 예, 아닙니까? 고발을 해야 되는.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혜천 최고가 조금 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다뤄보죠.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예산 관련해서 준예산 가능성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준예산 가능성 시사를 어떤 배경으로 좀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 이제 보통 예산안은 네. 그 이제 12월 2일 날 법정 시한이잖아요. 네. 그럼 근데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고 12월 30일 뭐 1월 1일 자정 전에 이제 뭐 처리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올해의 경우도 예산안 심사를 좀 그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하겠다는 취지죠. 왜냐하면 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있는 대로 그냥 넘겨주진 않겠다. 그렇죠. 뭐 이런 거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사태까지 올까요?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국회의 기본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도 준예산을 편성한 적은 없습니다. 아, 단 한 번도. 예. 1월 1일 전에는 다 통과를 시켰죠. 대부분. 근데 이제 법정 시한 12월 2일이에요. 12월 2일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김건희 대 이재명 싸움이 예산까지 뒤흔든다 이렇게 또 보도되고 표현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배수진을 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문제가 되는 예산 중에 용산 가족공원, 뭐 어린이공원인가요? 네. 만들겠다고 하는데 미군 부지가 나간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라는 부분. 이게 오염이 됐다라는 여러 각종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냥 네. 강행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민주당에는 있는 거고 또 양평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원희룡 전 장관 나와가지고 뭐 간판을 떼게 하겠다, 뭐 날파리 떼다 막 그랬는데 예산을 막 떡하니 60억인가요? 넘게 책정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 너네들이 바꾸겠다는 거 말고 원래 예정된 그 부분만 집행하자. 이게 지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또 검찰 특활비는 어떻습니까? 검찰 수사비, 특활비 올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검찰 수사 응원은 받습니까? 신뢰는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사실상 겨냥하고 있는 공수처 예상 깎았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검찰 포상금은 3배로 올렸더라고요. 네. 이거 맞는 겁니까? 세수 결손을 56조 원이나 내놓은 이 정부가요. 그렇다면 이거는 저희는 준예산까지 각오하고 좀 잘못된 예산 뜯어 고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철근, 장윤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